그런데 벽이 하얀 집은 많이 봤어도 지붕까지 올 화이트인 집은 흔치 않은데. 게다가 양날개까지 정말 하얀 새를 닮은 집이네요. 아, 이게 아까 강 건너에서 봤던 하얀 새를 닮은 집이구나. 가까이서 보니까는 몸통은 하나인데 위에 지붕은 두 개네요. 아, 그래서 새의 날개처럼 보였던 거구나. 그런데 지붕 중간은 왜 뚝 끊어놨을까? 아유, 궁금해요. 어? 아, 건축주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살짝 라운드 된 이 벽은 무슨 벽이죠, 이게? 이거는 저희 출입구가 사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거든요. 아, 비켜 있구나. 네. 출입구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프라이버시를 좀 아, 시선을 좀 막아주는 거. 막아주는 차원도 있어서. 벽체는 하얗게 한 경우가 많은데 지붕까지 하얗게 한 건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죠? 예쁜 걸 좋아해서 나중에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무조건 하얗게 백설공주처럼 해주세요라고. 유독 이 집만 돋보여요. 눈길을 끌어요. 몸체는 하나인데 지붕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그냥 일자로 지으면 뭐 건축비도 싸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지만 그렇겠죠. 저희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저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귀촌하여 산림나무로 살고 있는 남편 이재용입니다. 아직 귀촌하지 못하고 5도 이촌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 아내 허연정입니다. 서울은 워낙 바쁘게 사는 곳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야근도 정말 많이 했고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속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안 살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버지가 사실 되게 느리게 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여기에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한 25년 전에 내려오셨어요. 부모님이 계신 영월은 부부에게 종종 숨가쁜 서울 생활의 도피처가 되어주었죠. 아버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오면 공기가 너무 달라요. 그 숲과 그 약간 시원한 느낌의 그 공기가 탁 코에 들어올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새벽 무렵에. 그거를 한번 느끼면 아, 계속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땅을 선뜻 내어주신 덕분에 집을 짓고 귀촌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답니다. 부모님과는 한 동네 이웃 사촌이 됐고요. 하얀 새를 닮은 집, 지금부터 본격 탐구해 볼까요? 어휴. 아니, 복도가 왜 이렇게 넓어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좀 시원한 느낌을 주려고 좀 넓게 뽑았어요. 보통 집, 잠깐만, 이게. 아, 1.8m 좀 되겠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와, 복도가 넓긴 정말 넓다. 앞뒤로 벽을 치면 방 한 칸 나오겠어요? 아파트랑 비교하면 거의 2배네, 2배. 복도만 넓게요. 이야, 거실도 거의 뭐 운동장이네. 이 집은 모든 2배로군요. 널찍해서 속이 다 시원하다, 그냥. 주방과 다이닝이 있는데 이걸 아주 크게 만들었잖아요. 다른 우리가 보통 일반 집들보다 큰데 혹시 그 요리를 많이 하시나요? 제가 사실 회사 다니면서는 좀 이제 요리를 많이 못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좋아해요.
신랑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면 저도 되게 행복하고 이것도 저희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반영한 건데 오빠랑 둘이 같이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서로 사실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동선이 꼬이니까 냉장고에서 뭘 꺼내야 되고 저는 이제 불을 써야 되고 뭐 누구는 물을 써야 되고 막 이런데 아파트는 사실 2명이 조리하기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부부를 위한 그런 조리대 공간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집 안에서 오빠랑 나랑 있을 때 주방에서의 시간이 즐겁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과감하게 만든 공간이 또 있다는데 팬트리도 거의 방 하나 크기인 거 이거 실화인가요? 주부님들 부러워서 침 넘어가겠다. 뭐 이모들이나 이제 그 살림 경력이 더 많이 되신 분들은 속 시원하다고 너무 좋다고. 저기 뭔가 또 보이는데? 명품보다 그릇에 더 관심 많은 연정 씨. 그런 욕심을 내는 것도 둘만의 일상을 더 아기자기 예쁘게 갖고 가기 위해서라네요. 예쁜 그릇에 먹어야 밥도 더 맛있고 말고 어머니요. 재용 씨와 연정 씨는 같은 직장에서 사수, 부사수 관계로 만나 사랑에 빠졌다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사람을 뽑았는데 이분이 들어오신 거죠. 이렇게 막 대리님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막 진짜 정말 하얀 분이 오셔가지고 막 대리님 막 이러는데 막 너무 막 눈이 부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업무상으로 계속 미팅을 하다 보니까 자상하고 친절하고 또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모습에 좀 신압으로 제 마음속에 스며드셨죠. 호강이 비치던 그 하얀 오빠와 결혼 후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답니다. 코로나 때 제가 백신 맞고 백신 부작용으로 한번 이렇게 실려가서 네, 119에 실려갔거든요. 네, 숨이 안 쉬어지지만 갑자기 막 맥박은 한 180, 막 170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날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전화를 받았죠. 오빠가 되게 다급하게 막 연정아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래서 되게 많이 뭐지? 놀래가지고 나 왜 이래? 그래서 그냥 막 응급실로 차를 몰고 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집이나 지어서 오빠랑 조금이라도 재밌게 놀 걸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그때 너무 아차 싶었어요. 진짜 오빠가 맨날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 일이 삶의 전환점이 됐죠.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 행복한 삶이 보인다면 선택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좀 그때부터는 정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아이고 꽃이 점점 시드네. 재용 씨는 조기 퇴직 후 영월에서 천천히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중이고요. 연정 씨는 서울에서 주말에만 내려온답니다. 왔어. 남편의 건강이 우선이니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도 재설정을 했죠. 오빠가 먼저 내려가서 좀 차근차근 본인을 좀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고 저는 좀 그렇게 뒤에서 아직은 좀 백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불안은 있죠. 불안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살 거냐? 그거의 이제 선택인데 저는 그냥 불안을 안고 가자. 그래도 이게 더 낫다. 선택을 이쪽으로 한 거죠. 그리고 와이프가 아직 회사 생활을 하니까
와이프도 관두면 이제 저희는 또 수입을 또 찾아봐야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넓고 높아서 좋은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산도 많고 그래서 네. 또 여기가 지역이잖아요. 네. 강원도니까 좀 춥지는 않으세요? 춥죠? 좀 추운 건 있는데 추운 건 좀 보완을 하면 그나마 좀 옷을 하나 더 입는다든지 그렇게 그죠? 할 수 있으니까 북쪽으로는 저희가 뷰가 좋아서 그 창을 크게 내려고 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저희가 해를 듬뿍 받으려고 또 창을 또 크게 냈습니다. 안 그래도 사방에 창문이 참 많다 싶었는데 크고 작은 창문이 무려 29개나 된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많은 창문에 커튼을 한 장도 달지 않았다는 거. 덕분에 하루 종일 햇살 테레피 할 수 있는 집이죠. 저는 낮에는 조명 없이 살아야 된다. 햇빛만으로 살고 싶다. 불 켤 필요가 없는 집. 그게 제일 1번이었습니다. 그냥 햇빛이 좋아요. 그냥 자연이 주신 선물 같아요. 지금 까무잡잡한데 지금 타는 건가 봐요. 네, 많이 탔습니다. 그때는 엄청 하얘는데 근데 아직 눈이 너무 예쁘고 네, 다 너무 예뻐요. 콩깍지 유효 기간이 대체 언제까지요? 어휴.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빨간 프레임에 유리들이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붙어져 있는 건데 이쪽 안쪽이 지금 훤히 보이거든요. 네. 여기는 제 방이에요. 응? 방인데 벽이 유리라고요? 남편을 위해 지은 집이지만 취미 부자 연정 씨의 로망도 여모저모 채워 넣었죠. 아니 그런데 천장에 뭘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어? 이거 뭔가 이거? 저는 이제 주말에만 지금 내려와서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데 내려와서도 뭔가 좀 저를 위한 뭔가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싶어서 이건 이제 플라잉 요가를 하려고 특별히 이제 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1톤까지 맡을 수 있도록 네, 해달라고. 몸도 마음도 여유로운 영월에서의 주말 오후.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도 시시때때로 눈 맞춤하는 두 사람. 유리벽으로 한 이유 이제 알겠구먼. 또 여기 아주 가파른 뭐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지을 때부터 소장님들이 다 말리셨어요. 저도 반대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그 의견을 고찰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못 올라가면 죽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셔갖고 제가 그때 그래 그 말이 맞다. 다 말리셨어요. 네. 다 말리셨어요. 설계사님도 말리셨고 시공할 때도 지금이라도 바꾸자고 그러셨고 안 올라갈 거라고 못 저도 올라가고 말리고. 오빠도 진짜 너무 싫어했고 근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그래. 예쁘잖아요. 자꾸 몸이 늙어서 뭔가 신체 활동이 제한된다는 생각을 되도록 안 하기 위해서 저걸 의지적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네. 불편한 사다리가 아니라 관절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응? 다락방은 학창시절 듣던 CD며 카세트, 테이프가 가득한 연정 씨만의 아지트. 새벽에 라디오 듣고 그런 세대들이니까 그때 향수가 이렇게 막 모락모락 피어나죠. 여기 있으면. 사실 다락에 잘 올라오지 않게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릴 때 그 동심과 순수했던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일부러 다락이라는 곳이 꼭 필요할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혼자만의 이 고요한 공간에서도 다시 일주일을 견딜 에너지를 얻는답니다.
저 파도를 따라 야, 나의 시선을 끄는 게 뭐냐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컬러 같아요. 조명도 이 소품이 모양도 있겠지만 조명 색깔 다 이렇게 보니까는 제각각이에요. 어린 시절 하얀 스케치북에 알록달록 크레파스를 칠할 때 들뜨고 기분 좋았던 기억. 그 감정을 떠올리며 생기 넘치는 원색으로 집안을 채웠다네요. 저희 회사에 디자이너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리창에 빨간색 칠할 거다, 뭐 노란색으로 저기 주방 하부장 할 거다 그러면 다들 막 이런 거 다 진짜 디자이너는 다 말렸어요 정말. 외국에서는 컬러 테라피도 많이 하잖아요. 색감에 둘러싸여 있을 때 본인이 받는 그런 어떤 감성들 좀 저는 실제로 호르몬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는 뭔가 삶에 대한 의지가 좀 더 막 타오르는 것 같고, 그냥 오늘 있었던 그런 사소한 다툼이나 스트레스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고. 부모님 댁과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지만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지낸다는데요. 잘 있었어? 잘 있었지. 어머니도 아들 며느리 집에 오랜만에 들리신 거래요. 그거 뭐예요? 저번에 모종 사다 심은 게 아주 먹기 좋게 많이 저기 했어. 그래서 그거 따왔어. 주셔. 그거 따왔어. 고기 구워서 먹어야겠다. 그래도 지척에 있으니 서로서로 든든하겠죠. 아들 집이요. 어때요? 좋죠. 아이 너치 건이 잘 지어가지고 아주 이 옆에 사람들도 아들 집 이쁘게 지었다고 다 부러워해요. 어쩜 아들이 그렇게 집을 예쁘게 잘 지었냐고. 오면은 아주 밝고 해가 잘 들어오고 그래서 창 많고 이 넓은 게 좋아요. 색깔이 이렇게 많은 건 어때요? 빨간색 뭐 이렇게 색깔이 많은데 어때요? 나 이렇게 뭐 많이 붙여놓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안 좋아. 그냥 뭘 저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그냥 한 가지로 깨끗하게 하는 게 좋지. 근데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네가 좋아하면 니네 집인데 나는 그게 만족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집 아닌데 뭐 내가 살 거 아닌데. 지당하신 말씀. 각자 내 방식대로 행복하면 되죠 뭐. 그러면은 침실은 방은 이 멀티룸과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좀 생활 패턴을 저도 원래 밤에 약간 놀다가 바꿔서 이제는 거의 10시 전에 무조건 취침을 하거든요. 그럼 이쪽 좀 주방을 지나서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아 그래요? 독특한 구조네. 주방과 팬트리 뒤쪽으로도 화사한 공간들이 숨어 있었군요. 안방은 제일 안쪽에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네요. 역시나 채광창도 빼놓지 않았고요. 저쪽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놀아도 여기는 너무 조용해서 잠을 자든 낮잠을 자든 뭘 하든 저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공간이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아까 우리 바깥에서 봤던 지붕이 2개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지붕을 이어서 꺾어도 되는 거를 굳이 2개로 딱 가른 이유. 거실에도 안방에도 빈틈없이 빛을 들이기 위해서였답니다. 특이한 게 욕조가 되게 특이해. 맞아요. 네. 그죠? 네. 문이 없어. 엄마? 방은 없는 집은 봤어도 욕실물 없는 집은 이거 살다 쳐보는데 이거 괜찮아요? 여기가 좀 씻고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냥 벽으로 막길 원했는데 와이프는 여기를 꼭 열어야겠다. 친정엄마랑 시엄마가 오셨죠. 네. 왜 그랬냐고. 네. 왜 그랬냐고 하시죠. 이렇게 다 보여줄 거냐고. 맞다. 이 집은 커튼도 없잖아요.
대체 왜 이런 거예요? 밖에 이제 오늘은 풀이 좀 더 자랐네? 뭐 이런 걸 난 보면서 하고 싶은 거지.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런 루틴한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일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반영이 된 거죠. 집을 짓고 귀철한 지 이제 갓 6개월. 삶의 속도도 달라졌죠. 저는 이 공간에서 오빠랑 지내는 시간이 정말 너무 행복해요. 오빠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잃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런 공간에 대한 절실함이 더 와닿게 돼서 이런 공간에서 천천히 살아가는 게 뭐 누구에게나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답인 것 같아요. 인생의 쉼표가 필요했던 순간 자신에게 선물한 예쁜 집.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미루지 않기 위한 최고의 처방전이었답니다.